우주에서 온 거머리. 로버트 셰클리 지음. 낭독 구자형. 괭이날을 녹이는 바위. 교수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이클즈 교수는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말을 건 사람은 마이클즈 교수의 별장직이 코나즈였다. 저 좀 쉬셔야 할 텐데 제가 성가시게 구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이상한 것을 발견했으니 꼭 좀 봐주십시오. 코나즈는 조심조심 말했다. 마이클즈 교수가 쉬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말을 시키거나 전화를 바꿔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이클즈 교수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인류학자이자 물리학자며 화학자다. 보통 가을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회에 참석하며 책을 쓰는 등 매우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름 동안은 이 뉴욕주의 시골 별장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만 낮잠과 독서 그리고 낚시, 등산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낸다. 코나즈는 주인 마이클즈 교수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말했다. 아휴, 저 교수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마이클즈 교수는 겨우 실눈을 떴다. 듣고 말고 코나즈. 대관절은 어떻게 생긴 우주인을 보았다는 거야? 에? 우주인이라뇨? 코나즈는 깜짝 놀란 듯이 되물었다. 교수는 아직도 졸음이 오는 듯한 목소리로 녹색의 화성인이다 그 말이지? 그치? 코나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돌덩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마이클즈 교수가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코나즈를 다시 보았다. 뭐야? 그 자네는 별 대수롭지도 않은 돌덩이 같은 걸 발견했다고 내 낮잠 시간을 망치려는 거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도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돌덩이가 제 괭이날을 5cm나 녹여버렸기에 그만. 코나즈는 변명을 늘어놓듯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괭이날을 5cm나 녹여버렸다. 마이클즈 교수는 앵무새처럼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코나즈가 내민 괭이날을 보았다. 과연 코나즈 말대로 괭이날이 움푹 패 있었다. 약간 닿았을 뿐인데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마이클즈 교수는 아무 말도 없이 긴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신발을 신었다. 그걸 좀 보여줘. 예, 이쪽입니다. 코나즈는 교수를 마당으로 안내했다. 마당엔 깨끗한 잔디가 깔려있고 그 앞쪽엔 길이 나 있었다. 길 옆 1미터가량 되는 곳에 도랑이 있는데 그 안엔 트럭 타이어만한 타원형의 평평한 바위 하나가 도랑을 막고 있었다. 그 표면은 아름다운 얼룩무늬로 덮여 있었다. 저걸 드러내려고 괭이로 움직였더니 글쎄 괭이날이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코나즈가 말했다. 마이클즈 교수는 쭈그리고 앉아 안경을 콧등으로 밀어올리고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별 다른 점이 없는 바위였지만 마이클즈 교수는 시험삼아 코나즈의 괭이를 바위에 대보았다. 그랬더니 쇠로된 날이 2-3cm나 못쓰게 돼버렸다. 마이클즈 교수는 괭이날과 바위를 번갈아 보았다. 바위는 열을 뿜고 있지 않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도 마치 2-3천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처럼 쇠를 녹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교수는 다시 흙을 한 줌 움켜쥐고 그 바위에 뿌려보았다.
그러자 흙은 바위 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버려 보이지 않았다. 다시 교수는 좀 더 큼직한 돌을 얹어 놓았다. 돌은 마치 난로 위에 얹어 놓은 얼음덩이처럼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고 말았다. 교수님, 참 이상한 바위죠? 마이클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이상한 놈이군. 대관절 이게 뭘까요? 보통 바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 마치 뭐랄까 거머리 같군 그래. 거머리는 피를 빨지만 이 바위는 흙이나 괭이 날 돌을 빨아먹는군. 마이클즈 교수는 입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광물학 교수와 생물학 교수에게 급히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마이클 교수도 그 바위 거머리가 그토록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다. 자라나는 바위. 이튿날 아침 마이클즈 교수가 마당에 나가봤더니 그 바위는 지름 2미터 반이나 돼 있었다. 또 그 다음 날엔 5미터 반이나 될 만큼 커져서 마침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됐다. 그래서 길은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곧 보안관이 달려왔다. 마이클즈 교수님, 야단났군요. 이 바위는... 그렇습니다, 보안관. 이놈을 녹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염산을 구하는 중이지만 좀 힘들군요. 마이클즈 교수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잠시라도 이 길이 막히면 곤란합니다. 차가 지나갈 수 없고 첫째 이 도로는 군에서 사용 중이니까요. 미안하오, 보안관. 나도 손을 써봤지만 별 도리가 없으니. 그럼 제가 한번 해보죠. 보안관은 차에서 쇠막대를 가져와 그 바위 밑에 찔러넣어 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쇠막대가 바위에 닿는 순간 반쯤 녹아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설 보안관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가스토치와 큰 망치를 꺼내고 먼저 토치로 바위의 가장자리에 15분가량 열을 가한 뒤 큰 망치를 휘둘러 힘껏 내리쳤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깨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으리라 여겼으나 그렇지가 않았다. 망치의 머리가 달아났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군용 트럭 대열이 들이닥쳤다. 맨 앞에 집이 바위 앞에 멈춰서고 대령의 계급장을 단 키 큰 군인이 내렸다.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얼른 치워주시겠습니까? 우리들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이클즈 교수는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히 대령한테 설명했다. 하지만 대령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미 육군 군용차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령은 집 운전병에게 명령했다. 이 바위를 타넘고 가도록 해. 운전병은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바위를 향해 지불을 몰았다. 하지만 차가 바위 위에 올라선 순간 딱 멈춰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대도 꼼짝하지 않았다. 대관절은 어떻게 된 거야? 대령은 짜증을 냈다. 대령, 집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서 내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마이클즈 교수가 옆에서 주의시켰다. 대령은 지프 밑을 내려다보자 타이어가 반쯤 녹아 없어진 것을 알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됐다. 그리고 황급히 땅 위로 뛰어내렸다. 운전병도 뒤따라 뛰어내렸다. 집은 마치 난로 위의 얼음덩어리처럼 녹아버렸다. 타이어가 녹고 차체가 녹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무선 안테나도 마침내 녹아 없어져 버렸다. 대령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부관인 중위한테 명령했다. 빨리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와! 대령,
그런 것도 다 헛일일 겁니다. 마이클즈가 옆에서 말했으나 대령은 막무가내였다. 미 육군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윽고 중위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져다 바위 위에 쌓았다. 모두 멀찌감치 물러가! 대령은 싸움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듯 가슴을 딱 펴고 의젓한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쌓이는 족족 녹아내렸다. 하지만 재빨리 갖다 쌓았으므로 그런대로 쌓여갔다. 기관총 발사 준비! 대령의 명령이 날카롭게 떨어졌다. 기관총이 마이클즈 교수집 마당에 설치되고 두 병사가 제자리에 앉았다. 마이클즈 교수 일행은 멀리 떨어져서 형편을 살폈다. 발사! 드르륵. 기관총구에서 불이 내뿜어졌다. 다음 순간 꽝꽝! 땅이 꺼질 듯한 폭음과 함께 번쩍하는 섬광과 불기둥이 동시에 일고 검은 연기가 그 바위를 뒤덮었다. 그리고 폭풍이 마이클즈 교수들의 머리 위를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까짓까 이제 날아가 버렸을 테지. 대령은 빙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나자 대령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바위는 날아가 버리기는커녕 전보다 더 커져 있었다. 그 바위는 분명히 배가량이나 더 커져서 덩그러니 솟아있지 않은가. 마이클즈 교수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배탈나게 만드는 작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마이클즈 교수는 언덕 위에 올라가 그의 별장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살아있는 바위는 이제 지름이 수백 미터나 되는 작은 동산만큼이나 커져서 그 가장자리가 별장의 현관에 다 이제 막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어느 사이에 현관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바위 위에 무너졌다. 그래, 이 별장도 이제 안녕이구나. 마이클즈 교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10년 동안이나 매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던 고마운 별장과 이런 야릇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그때 장교 하나가 마이클즈 교수 뒤로 가까이 걸어왔다. 교수님, 제 상관이신 오도넬 장군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마이클즈 교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장교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닥치는 대로 녹이고 삼키며 자꾸만 커져가는 괴물 바위의 주변 500m는 철조망이 빙 둘러쳐져 있었고 군대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신문기자나 구경꾼들을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장교는 교수를 막사로 안내했다. 막사 안에는 코밑 수염을 기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건장한 군인이 책상을 향해 앉아 있었다. 마이클즈 교수님이시죠? 나는 오도넬 중장입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오더넬 중장은 교수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교수님, 좋으시다면 우리 사단의 고문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요? 이 괴상한 살아있는 바위를 발견하신 분이 바로 교수님만입니까? 기꺼이 돕도록 힘써보죠. 하지만 저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 바위에 관해서 잘 알만한 전문가는 물리학자나 생물학자가 아닐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교수님. 오더넬 장군은 찌푸린 얼굴을 더욱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늘 과학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군대는 과학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듣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을 때가 많겠죠. 아무튼 과학자는 색다른 연구 재료가 생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 임무는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저 괴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도 그럴 작정이고 또 부숴버릴 자신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오도넬 장군은 흥분해 주먹으로 책상을 탕탕 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그리 간단히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즈 교수는 예력이 뒤처지는 학생을 가르치듯 끈기 있게 차근차근 말했다. 장군의 태도는 조용해졌다. 그렇겠죠. 그럼 어째서 간단히 처리될 수 없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한테는 아무래도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럼 설명해 드리죠. 마이클즈 교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저것은 이 지구상의 것이 아닌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 생긴 일종의 에너지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생물은 물질을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서 흡수해 몸 안에서 다시 물질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괭이날이나 지프나 흙이나 혹은 제 별장을 녹여서 삼켜버린 것은 그 때문이죠. 그렇군요. 또 이 생물은 에너지를 그대로 빨아들여서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든지 기관총 탄환에 맞으면 맞을수록 그것은 고스란히 에너지로서 저 생물에 흡수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공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방금 이 언덕 저쪽에 기갑사단을 배치해놓았습니다. 200ml로 일제 사격을 퍼붓는다면. 마이클즈 교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장군께서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아시겠습니까? 저 생물은 말하자면 먹보 거머리 같은 거란 말입니다. 저 우주에서 온 거머리에겐 에너지가 아주 맛있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 병기를 써봤자 모조리 빨아먹고 마는 겁니다. 그 참 고약하군. 그까지 거머리가. 장군은 짜증스러운 듯이 내뱉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모두 서로 협력해서 잘 연구해보면 그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게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오도넬 장군은 엄숙한 표정이 되더니 말을 이었다. 방금 교수께서 그 우주 거머리에겐 에너지가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우리들도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도넬 장군은 또 한 번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다. 지금부터 기갑사단의 명령에서 그 에너지를 실증이 날 만큼 잔뜩 먹여줍시다. 그래서 배탈이 나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마이클즈 교수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 장군은 제멋대로 교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과연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내 작전에 과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해 주어 나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장군은 마이클즈 교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일어섰다. 자, 나갑시다. 우리가 저 우주 거머리한테 인간이 가진 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로 합시다. 원자폭탄 공격. 그러나 그 포격은 참으로 엉뚱한 결과로 끝나버렸다. 언덕 밑에 늘어선 열대의 200밀리포가 포격을 시작하자 그 우주 거머리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잇따라 명중되는 포탄의 폭발로
우주 거머리의 몸뚱이는 연기 속에 묻히고 그 무시무시한 괴물도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엉뚱한 착각이었다. 우주 거머리는 벼랑간 지름 3km나 되게 자란 몸뚱이를 둥실 일으켜 흔들흔들하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더니 포대 진지를 덮치려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군인들은 대포고 탄약이고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다. 하지만 67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고 말았다. 전사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주 거머리의 먹이가 돼버린 것이다. 오도넬 장군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했다. 그리고 곧 워싱턴의 연합참모본부에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무렵엔 대통령도 이 문제를 놓고 매우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당장 원폭이나 수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현지로 급히 내보냈다.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그 밖에 몇십 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현지로 달려와서 조사하며 연일 회의를 열고 토론을 했다. 하지만 그런 괴물은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론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우주 거머리는 주위의 땅을 갉아삼키며 자꾸자꾸 커가기만 했다. 덩치가 워낙 커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았다. 열흘이 되자 우주 거머리는 지름이 1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로 변했다. 그런데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주 거머리의 성장 속도가 차차 더뎌지기 시작한 것이다. 몸뚱이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흙을 녹여서 흡수하는 것만으론 도저히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영양분이 모자랐던 것이다. 14일째가 되자 우주 거머리는 지름 12km로 커졌으나 영양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차차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마 2, 3일만 그대로 둔다면 도리어 부피가 줄어들지도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보름째 되는 날, 마침내 과학연구단은 원자폭탄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오도넬 장군에게 즉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허가했다. 오도넬 장군은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서 원폭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초의 원자폭탄 미사일이 우주 거머리의 배 명중에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쳐있던 우주 거머리는 그 굉장한 원폭 에너지를 잔뜩 빨아먹고 숨을 되돌렸다. 잇따라 4개의 원폭 미사일이 명중되자 정찰기가 하늘에서 그 광경을 정찰했다. 그리고 정찰기에 타고 있던 비행사는 한동안 자기 눈을 의심해야 했다. 우주 거머리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지름 10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커져서 산과 골짜기를 타넘고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키며 자꾸자꾸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가 깨져도 내가 뭐하랍디까? 회의장 책상을 탕탕 치면서 오도넬 장군은 흥분을 참지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원자폭탄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장 허가해 줬던들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물쭈물대다가 때를 놓치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오도넬 장군은 책상에 둘러앉아 있는 과학자들과 다른 군인들을 도끼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나는
당장 수소폭탄 100개 사용 허가를 얻을 작정입니다. 저런 터무니없는... 과학자 한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수폭을 그렇게 쓰다가는 대기 중에 방사능이 퍼져서 온 세계가 전멸해 버립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각이 갈라지고 지구가 두 조각이 날지도 몰라요. 또 한 과학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오도넬 장군은 그 과학자들을 업신여기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쟁이라는 건 항상 모든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위험을 물리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 의견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가깝게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찬성해 주겠죠? 오도넬 장군은 눈을 부라렸다. 마이클즈 교수는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과학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 오도넬 장군에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주 거머리는 지금도 1시간에 4미터 이상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한 달 만에 뉴욕시 전체를 삼킬 것이고 반년 안엔 북아메리카를 그리고 1년이 못돼 전 지구를 통째로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수폭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썼다가는 비록 우주 거머리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구상에는 방사능이 퍼져 직접 폭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인류는 모두 죽어버릴 것이다. 지구 자체도 지각에 구멍이 뚫리고 지진과 홍수로 형편없이 파괴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어느 쪽을 택해야 옳을지 아무도 모르게 되고 말았다. 우주 거머리는 지금도 갈증난 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뛰어오르거나 파고 들어가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있다. 그런 성질을 교묘히 이용해서 저 우주 거머리를 지구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이클즈 교수는 골똘히 생각했다. 수소폭탄의 에너지는 우주 거머리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주 거머리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소폭탄을 미끼 삼아 우주 거머리를 꿰어내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도넬 장군은 책상 위에 장치된 대통령 전용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수소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찬성한 겁니다. 대통령 가깝게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이의가 없겠죠? 잠깐만, 장군! 마이클즈 교수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군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마이클즈 교수는 그의 손을 잡고 말렸다. 잠깐만, 좋은 수가 있어요, 장군. 수소폭탄을 폭발시키지 않더라도 우주 거머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정말입니까? 오도넬 장군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마이클즈 교수를 바라보았다. 틀림없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방법입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다. 꿰어내기 작전. 그로부터 한참 뒤에 오도넬 장군과 마이클즈 교수를 중심으로 군인과 과학자 연구단은 우주기지의 컨트롤 센터에 모였다. 마이클즈 교수의 계획은 벌써 일찌감치 이 컨트롤 센터의 컴퓨터에 넣어져서 많은 엔지니어와 군인들이 분주하게 연락을 취하고 또 계산을 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장군님. 컨트롤 센터의 기지 사령관이 장군에게 보고했다. 우주선은 10개분의 수소폭탄을 싣고 발사대에 대기 중입니다. 명령대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 장군은 힐끗 사령관의 얼굴을 보고 나서 눈짓으로 알렸다. 저쪽 준비도 다 됐겠지? 예, 빈틈없이 해놨습니다. 수고했네, 사령관. 오더넬 장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니터를 켜주게. 앞으로 30초 이내에 우주선을 발사시킨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넓은 컨트롤 센터의 벽 정면에 장치된 큰 모니터 스크린이 밝게 비쳤다. 그 스크린엔 우주기지 저쪽 편에 우뚝 솟은 발사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발사대에는 태양계 탐사용 대형 우주선이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카운트다운 개시 30초 전, 25초 전, 2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컨트롤 센터 안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잘 될까? 한 과학자가 나직이 소곤거렸다. 잘 될 거야. 마이클 주 교수가 역시 긴장된 나머지 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이제 치고는 영원히 마지막이야. 15초 전, 10초 전. 저 우주선은 무인 조종인데 원격 조종으로 용케 놈을 꿰어낼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의 다른 과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중얼거렸다. 그건 염려 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기지사령관이 자신 있게 말했다.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거대한 우주선은 굉장히 거센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하늘의 한 점으로 사라져버렸다. 스크린의 화면이 확 바뀌어 우주 공간을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모습이 비춰졌다. 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해 보내온 화면이었다. 우주선은 어느 사이에 우주 거머리가 누워있는 뉴욕주의 산맥지대 상공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2번, 3번. 네 번째 선회가 시작됐을 때 지상에선 거대한 바위산 같은 것이 천천히 하늘로 떠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여태까지 지상에서 계속 자라고 있던 우주 거머리였다. 제대로 돼가고 있어. 저놈이 방사성 물질의 꿰매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군 그래. 과학자 중 한 사람이 외쳤다. 이제부터가 문제야. 실패해서는 안 돼. 장군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엔지니어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스위치를 눌렀다 껐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크린 속의 우주선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더니 지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주 거머리가 그 뒤를 따라갔다. 우주선은 우주 거머리가 간신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우주 거머리도 차차 지구로부터 멀어져 갔다. 야! 계획이 성공했어. 놈은 점점 더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 누군가 흥분된 어조로 외쳤다. 마이클 주 교수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태양이 잡아먹힌다. 그로부터 한참 동안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상황은 어떤가? 하고 오도넬 장군이 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무인 우주선과 우주 거머리는 지금 수성의 공전 궤도를 지나서
똑바로 태양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됐어! 장군은 예의 그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우주 거머리는 태양에 떨어져 녹아버리겠군. 예, 그렇습니다. 기지사령관이 대답했다. 속도는 계산보다는 다소 느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사흘하고도 10시간 30분 안엔 태양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만사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걔가 참 잘 돼가는군. 오더넬 장군은 연구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축배를 듭시다. 병사들이 유리컵과 술을 가지고 왔다. 모든 사람 앞에 술잔이 놓이고 술이 가득히 따라지자 장군은 몸을 뒤로 젖혀 의젓한 자세를 취했다. 우리들은 일치단결하여 저 우주에서 온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여기 계시는 마이클즈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신 덕분에 미국 육군은 다시금 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 각하께 약속드린 대로 저 괴물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군은 잔을 높이 들었다. 모두 따라서 잔을 들었다. 하지만 술잔을 옆에 밀어놓고 책상 위에서 무슨 계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마이클즈 교수였다. 마이클즈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건배하시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재촉했다. 마이클즈 교수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빛은 새파래졌다. 이거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인가요? 속도가 너무 늦어요. 하지만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결국은 태양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날아간다면 그놈이 태양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꾸자꾸 커져서 태양에 도착할 무렵엔 태양과 거의 같은 정도의 크기로 되어 태양을 잡아먹게 되고 말 겁니다. 일동은 입을 쩍 벌리고 마이클즈 교수의 얼굴을 지켜봤다. 다음 순간 한 과학자가 소리쳤다. 우주선의 진로를 바꾸면 어떨까요? 태양을 빗나가게 해서 태양계 밖으로 꿰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 우주 괴물을 파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도넬 장군이 입을 뾰족 내밀며 말했다. 아니, 파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군님.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우주 거머리는 점점 에너지를 잃어서 쪼그라들게 되죠. 하고 마이클즈 교수가 옆에서 설명을 보탰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 별장 마당에 떨어졌을 때처럼 아주 작은 바위돌만큼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주 거머리도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주 거머리는 점점 커져서 앞으로는 아예 진로를 바꿀 수 없게 돼버립니다. 오더넬 장군은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불만스러운 듯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문득 뭔가가 생각난 듯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지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좋아. 그럼 진로를 바꾸도록 하게.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진로 변경 신호를 무인 우주선에 보냈다. 무인 우주선은 즉시 진로를 바꿨다. 우주 거머리는 잠깐 동안 머뭇거리고 있었다.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뜨겁고 맛있는 에너지 덩어리에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도 까마득히 먼 곳에 있었다. 그것에 비해서 방사성 물질의 맛있는 에너지는 바로 앞을 내달리고 있다. 우주 거머리는 역시 먼 곳의 먹이보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까운 먹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우주선 뒤를 따랐다. 그때 스크린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스크린에서 작게 빛나는 점 한 개와 크게 빛나는 점 한 개가 지금
태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참으로 아슬아슬했군. 하지만 이젠 안심인걸. 머지않아 저놈은 태양계를 벗어나게 돼.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에너지를 잃게 되고 아무 해가 없는 바윗돌이 되고 마는 거야. 모든 사람의 얼굴에 겨우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이제 다시 축배를 둡시다. 이번엔 마이클즈 교수도 기꺼이 축배를 높이 지켜들었다. 우주 속의 불꽃. 세계는 이 뉴스를 듣고 축제 기분으로 들떴다. 세계 모든 것의 도시나 농촌, 관공서, 회사, 가정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지구의 평화를 흐뭇하게 여겼다.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주 거머리의 행방을 뒤쫓으며 소식을 전했다. 우주 거머리는 시시각각으로 지구에서 그리고 태양계에서 멀어져 갔다. 그럭저럭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우주 거머리는 이제 벌써 태양계를 벗어나 아득히 먼 별들이 총총한 끝없는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이클즈 교수는 오도넬 장군의 부름을 받아 또다시 우주기지로 향했다. 컨트롤 센터에 도착했더니 장군은 싱글벙글하면서 교수를 맞았다. 마이클즈 교수님, 참 잘 오셨습니다. 무슨 용건이라도? 예, 꼭 좀 봐주셔야 할 것이 있어서요. 장군은 모니터 스크린을 켜게 했다. 화면엔 작은 점 2개만이 외로이 비춰지고 있었다. 우주 거머리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우주선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었다. 거리도 이젠 55km 이상이나 됩니다, 교수님. 이젠 안심할 수 있겠죠? 마이클즈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터져나왔다. 장군은 아직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이젠 절대 안전합니다. 조금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벼랑간 컴퓨터 앞의 담당자 쪽을 보았다. 이제 됐어. 아까 내 명령대로 해. 엔지니어 한 사람이 얼른 대답을 하더니 컴퓨터의 키보드를 조작했다. 그러자 스크린에 비쳤던 점 2개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기 시작했다. 마이클즈 교수는 깜짝 놀랐다. 장군님, 이게 뭡니까? 나는 저 우주 거머리를 반드시 파괴해버리겠다고 대통령 가깝게 약속했어.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절대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우주선에 실어둔 수소폭탄은 우주 거머리와 부딪힘과 동시에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우주 거머리 놈을 아주 박살내버릴 작정입니다. 안 돼요, 장군! 마이클즈 교수는 크게 외쳤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순간 2개의 점은 딱 마주쳤다. 그와 동시에 눈을 감게 할 정도의 밝은 빛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성공이다! 오도넬 장군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외쳤다. 나는 미국 군인답게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 저 괘씸한 우주 거머리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스크린은 곧 어두워졌다. 폭발이 끝난 것이다. 이제 스크린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젠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요. 마이클즈 교수는
컴컴한 지옥 밑바닥에서 나는 소리처럼 음산하고 어두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캄캄하고 차디찬 우주 공간에서 몇십만이나 되는 작은 조각들로 부서진 우주 거머리는 무서운 속도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는 지금은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중에 몇 천, 몇만 개는 태양 가까이로 날아간다. 가까이 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빨아들이고는 자꾸만 커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마이클 주 교수의 별장 마당에 떨어진 것만큼의 크기로 자라나서 다시 지구로 떨어질 것이다. 단 이번엔 한 개가 아니라 몇 천, 몇만 개가 무리를 이루어서. 우주에서 온 거머리. 로버트 셰클리 지음, 낭독 구자형.